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강연을 이 주민교회에서 할 수 있게 장소를 내주셔서 우리 이지용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는 성남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성남 시민들의 삶의 역사이자 성남의 또 민주주의의 성지이고, 이곳에 이해학 원로 목사님은 지금도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뜻깊은 장소에서 오늘 이원정 배우님을 모시고 다시 빛날 경기교육 3차 특강을 열게 됐는데요. 1차 특강은 그 강태훈 의장의 AI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2차 특강은 이제 도올 김용호 선생님을 모시고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원정 배우님의 K 문화시대 문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 시대의 문화예술 교육이 갖는 의미와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원정 배우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저는 91년인가요? KBS 그 사랑의 학교? 92년이에요. 사랑의 학교라고 KBS에서 이제 드라마 그 데뷔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예.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지만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셨던 우리 안성기 배우님과 같이 그때 출연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또 고려 거란전쟁 여기서도 아마 기억하실 거고, 그런 특별한 어떤 배우로서의 그 역할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난 1년 빛의 혁명을 이루는 그 광장에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또 오랜 그런 인연을 갖고 계시고, 빛의 혁명에 나아갈 그 방향과 길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민주 시민이자 또 우리의 왕 배우님으로 우리 이원정 배우님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실 수 있게 돼서 다시 빛날 경기교육에서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배우를 한 35년 정도를 한 것 같은데요. 딱 세 번 떨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우리 목사님 계신데, 제가 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 감리교를 예전에 다녔었는데, 종교 때문에 간 건 아니고 거기 가면 이쁜 여학생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느 날 어쨌든 그래서 간 김에 청년의 일부는 군대를 안 간 사람, 청년의 2부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 근데 청년의 일부 회장들이 다 성결교회 뭐 이런 교회에서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군대에 끌려갔어요.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공석이 됐습니다. 아싸, 회장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심 하나도 없이. 근데 그러다가 그 세례를 받으려면은 학습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맨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거쳤는데 목사님 방에서 목사님 손을 딱 잡고 이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끝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손에서 땀만 막 비오듯이 났고, 정말 한마디도 못하고 목사님 청년회 회장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일주일쯤 있다가 목사님께서 나중에 마음이 되면은 기도를 한번 해보고 청년회 회장은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회 회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제가 이 나이가 돼서 한 10년 전쯤에 주례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 주례 스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구만요. 목사님은 매번 뭐 이렇게 엄청난 주례를 보실 텐데 저는 신랑 신부의 부모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만큼은 정말 진실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으로 가장 떨었던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님과 스님을 앞에 두고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문화교육 어떻게 하냐고 교육부 장관 앞에서 합니다. 이걸 오케이를 했던 이원종이 여러분 앞에 서서 떨면서 얘기를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교육을 특별히 공부하지도 않았고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지만 학부모 같아서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간 무례할 수도 있고 무리할 수도 있고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교육이 지식이 아니고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제 자식 교육을 싹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아빠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학과를 처음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은 고3이 됐는데 내가 무슨 재주가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철학과를 왜 갔냐면은 그때 윤리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치는데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은 빈손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72페이지 해겔이 오른쪽 사진이 있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시작하자. 그러고 나서 그런 몇 가지 얘기들을 쭉 하고 그리고 나서 왜 해겔이 변증법을 만들었을까? 곰곰이 본인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래서 만들었을 거야 하면서 해겔의 아버지, 할아버지, 부인, 연인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영어 시험을 준비를 했거나 수학 해법을 놓고 수학의 정석을 놓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선생님처럼 되려면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사범대를 가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근데 나는 철학과를 나간다. 그래서 철학과 갔습니다. 그런 거 안 알려주고 강의동 뒤에 막걸리만 쌓아놓고 데모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데모하다가 잘렸습니다. 두 번째, 정치 외교학과를 가봤습니다. 제가 시골 가난한 동네 아들이라서 제일 폼나게 사는 게 뭘까? 넥타이 메고 사는 거였어요. 하얀 와이셔츠에 그 007백이나 이런 걸 딱 들고 해외를 다니면은 최고의 인생이지 않을까? 외교관이 한번 돼보자.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외교관이 되는 길은 안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돌팔 매실 분리할 수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잘렸습니다. 세 번째 행정학과를 갔는데 제가 행정학과 졸업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연극이라는 반에 들어갔어요. 연극반, 동아리방에. 물론 그 연극 동아리에 예쁜 여학생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연극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연극. 이게 뭐지? 그래서 뭐 좀 창피한 것은 좀 그러니까 일단 도서관으로 가서 그때부터 한 달 정도를 연극자만 들어가는 모든 책 목록을 쭉 뽑은 다음에 거기 도서관에서 집에도 잘 안 가고 쭉 읽었어요. 그냥 앞뒤 가릴 거 없이 막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없이 막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극을 했던 것이 철학과 정치외교와 행정을 다 뒤로 하고 제가 평생 배우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연극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연극을 봤던 분과 평생 한 번도 안 본 분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나눕니다. 연극은 순수 예술에 속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화라든가 예술, 문화는 뭐고 예술은 뭘까? 그리고 둘은 병립해에 있나 아니면은 종속관계에 있나 막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경계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박태웅 의장이 말씀하신 AI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순수 예술, 연극, 미술, 회화, 서예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무용도 있고 순수 예술이 있죠. 근데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경계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연극을 처음에 만들려면은 제작을 하는 사람이 연출과 만나게 되죠. 제작하는 사람이 일단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햄릿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좋아, 이걸 누가 연출을 하는 좋을까? 연출가를 만나서 상의를 해봅니다. 이걸 지금 하는데 어떨까요? 좋다. 어떤 스타일로 할까요? 그럼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서 햄릿으로 연극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배우 캐스팅을 하고 스태프들을 다 모집합니다. 햄릿은 누가 하고, 무슨 역할은 누가 하고, 춤을 출 사람들은 뭘 하고, 군중은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딱 만나서 테이블에 모이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이런 의도로 예전의 것을 그대로 아니면 새롭게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연습은 뭘 할까요? 읽습니다. 대본을 읽습니다. 리딩 시간입니다. 리딩. 테이블에 앉아서 읽는다고 해서 어쨌든 테이블 리딩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수식도 없이 그냥 읽습니다. 감정도 배제하고 아주 드라이하게 읽습니다. 테이블 드라이 리딩. 그리고 한 3일쯤 지나면은 한 50%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연출이 제안을 하면은 50%? 한 30%? 아니면 지금 드라이하게 쭉 하고 싶으면 드라이하게 국어책 읽듯이 읽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쭉 통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섭니다. 테이블을 싹 치우고 대본을 다 들고 아직 못 외웠으니까 대본을 다 들고 서서히 읽습니다. 스탠딩 리딩을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냥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편안하게 읽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얘기를 시작합니다. 프리 토킹을 합니다. 나는 이번 햄릿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가는 게 옳으냐 마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탠딩 리딩, 드라이 리딩을 스탠딩으로 한 일주일 정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브로킹을 합니다. 브로킹은 뭐냐면은 걷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듯이 걷는 겁니다. 이거는 연출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저 뒤에서 편안하게 한번 앞쪽으로 상수 쪽으로 걸어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읽습니다. 대신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대신 연출이 말하는 연출도 그렇게 해보고 배우도 해보고 어때요? 3걸음 정도 걷는 게 편하죠?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2주 정도 하면은 보통 대본을 보고 읽는 것만 물리적으로
집에서 안 읽더라도 물리적으로 100번 정도를 읽습니다. 물리적으로 100번 정도를 읽으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외워집니다. 통으로 전체가 다 외웁니다. 햄릿이라는 작품이 통으로 남의 대사까지 전혀 나랑 대사를 안 하는 저쪽에 있는 배역까지 다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테일한 브로킹을 합니다. 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보지 말고 여기서 멈춰.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효과적이야? 네. 좋아요? 배우도 좋아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세요. 아, 네. 이런 디테일한 브로킹들은 합니다. 이것을 또 한 3주 정도 합니다. 그걸 하면서 대본이 이미 저쪽으로 갔습니다. 대본을 들고 할 때와 놓고 할 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대본을 놓는 순간 이제 거기에 쓰여져 있는 대사가 글귀가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말, 햄릿이 내 말, 내가 햄릿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브로킹을 거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협의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배우들끼리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나는 야 은혜야, 나는 네가 이렇게 봐주는 게 좋은데 왜 자꾸 옆으로 이렇게 봐? 난 그거 별로야. 난 감정이 그래. 지금 이게 편해. 왜냐하면 나는 너를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봐줘. 왜 의심을 해? 왜 네가 지금 나를 의심을 해야 돼? 나는 여기서 이미 우리는 해소가 됐다고 봐. 나는 너를 믿고 너도 나를 믿는다고 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조금 더 의심을 하고 다음 장면을 해서 나는 약간 고개를 이렇게 보는 정도의 마음으로 너를 볼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해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무진장 싸움이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고 가야 돼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집어 던지고 집에서 듭니다. 진짜 그래요. 연출이 나 못하겠어. 얘가 얼굴만 이쁘죠. 나 진짜 같이 뭘 하지 못하게 해. 나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왜 거기서 왜 그게 안 되냐고. 왜? 당연히 여기서 해소가 됐잖아. 니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왔고 니네 엄마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나는 너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냐고.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봐. 그래서 싸웁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해소하기 전까지 연출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해냅니다. 생각하지 말고 정자세. 오케이. 그럼 저녁에 또 술 한잔 먹고 삐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출은 이 정도에서 보다가 연출의 위치를 바꿉니다. 저 맨 뒤로 갑니다. 연출이 왜 그럴까요? 맞아요. 멀리서 보려고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이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기 위해서 뒤로 갑니다. 이게 연극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저 같은 경우 연극을 제작을 하면은 저는 3개월의 연습 시간을 원합니다. 근데 3달 정도는 해야 그 배역이 나한테 와서 살아 움직인다고 저는 그 정도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햄릿이 되고 햄릿이 내가 되고 리오왕이 내가 되고 리오가 내가 되고 내가 리오가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연극 한 편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연출이 저 뒤로 가서 그림을 만들고, 거기에서 4발자국 걸은 것을 3발자국만 합시다. 네, 이렇게 그림을 맞추고 조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무대 장치와 이런 것들의 조화를 쫙 보고, 그리고 나서 극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3일 정도를 총 리허설을 하고, 그 리허설 중에는 드레스 리허설을 하고 음악과 뭐 이런 것들 기술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에 토탈 리허설을 하고 드디어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첫 테이블에 모여서 드라이 리딩을 하기 시작해서 첫 번째 공연을 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교육은 사람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스님이 눈이 오면은 대비로 이렇게 쓸듯이 이렇게 길을 쓸어줍니다. 이쪽으로 다니세요. 다른 쪽으로 다니면은 발에 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길을 썰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만드는 작업이 문화교육이다. 꽤 거창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다 같이 이 사회가 책임을 지고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애기를 나가지고 이제 뒤집고 뭐 저거 하고 입을 뽕뽕뽕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엄마 해봐. 엄마. 왜 엄마부터야? 아빠부터 좀 해줘. 어쨌든 리딩을 하고 엄마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문화교육의 첫 번째는 말을 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화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틀렸다, 정답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충분한 토론과 얘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아주 가만히 있어봐, 인마. 얘기야, 너 좀 하려고 하면 너는 말이 앞서는 게 탈이야. 남자는 몸으로 보여주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이 자식 진짜. 네가 막 그러니까 대접도 아유 진짜 내가 말을 한다네. 문화교육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말을 시키는 겁니다. 스님은 그 말을 참선으로 대신합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기도로 대신합니다. 민주시민은 말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시작을 알립니다. 말을 할 줄 아는, 말해도 괜찮다라는, 너한테 어떤 손해도 가지 않는다는 경험을 채워주는 것이 말 교육의 시작입니다. 야, 틀려도 돼, 괜찮아. 선생님, 왜 빼야 돼요? 거기에서 더해가면 안 돼요? 하나씩? 그럴 수도 있겠네. 좋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저는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라고요. 누가 그러던데. 그거 맞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볼래? 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왜 그게 아닌지를 스스로 터득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틀렸다는 것이 죄 짓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실수는 과정의 하나이다. 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문화교육의 첫 번째 동기라고 생각이 된다. 무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들이, 그런 교육이 저처럼 연극이나 아니면 문화교육으로, 그리고 그게 직업이 될 수 있게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그걸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교육은 교육만으로 밖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문화교육은 수동적으로 익혀집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타잔 있죠, 타잔. 정글에서 원숭이들과 계속 살아왔던 그 친구는 원숭이처럼 얘기하고 원숭이처럼 하고 줄을 타고 다닙니다. 왜 나는 쟤보다 못하지? 우리 엄마 원숭이보다 내가 못하지? 원숭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죠. 내가 원숭이고 물을 연못에 있는 물을 보고 얼마나 충격이. 네. 타자는 교육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으로 교육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들과 같이 살아가려면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감은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광역도나 시장이나 도지사랑 런닝메리트로 따로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정치활동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선생님들 정치에서 배제했는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선생님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정치를 하면은 어떻게 개헌을 하고 유신헌 법을 만들고 어떻게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하지마. 교육자는 중립을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교육자가 정치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시의원님들 반드시 선생님들 정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하나 바꿔드리면 참 행복하죠. 네. 어머니 그러시죠. 잘하죠. 정말 잘합니다. 그분이 저랑 인연이 됐던 것도 요 동네 꽤 오래됐죠. 술도 많이 먹어봤고 얘기도 많이 해봤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시장에 나가지 말라고 처음부터 긁고 말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아, 근데 형은 정치하면 안 돼. 정치는 타협하는 거야. 차악도 할 수 있고 차차악도 합의를 도출해서 할 수 있고 최선만 가지고는 안 돼. 그 성격 가지고 안 돼. 하지마, 정치하지 마. 큰일 나. 쌍질이나 하고 나중에 깜빵이나 가고 그럴 거야. 하고 그때 그 말을 했던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근데 옆에 있는 의료원을 한번 만들겠다고, 정치를 해보겠다고, 직접 성남시장에 한번 해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진정성을 보여서 밀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쭉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돼서 처음으로 강조한 것이 뭡니까? 김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문화강국으로 문화강국을 만듭니다. 대통령 취임사, 신년사, 그 어떤 연설에서도 경제가 1번이고 2번째는 문화강국이었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강요회의에서 문화를 처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이재명이 말하는 문화 강국은 어떤 걸까요? 예술인을 많이 키워서 그림을 잘 그려서 우리나라에서 500억, 600억의 호가를 받는 화가를 만들자. 조수민 같은 성악가를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BTS를 수백, 수천 종을 만들어서 돈으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자동차 10,000대 파는 것보다 BTS 한 명이 가서 노래하는 게 훨씬 더 잘 버니 앞으로 그렇게 가보자.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말하는 문화 강국은 아까 말씀드린 시민이 자신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시민을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말하는 문화 강국입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하게 장을 마련해 줄 테니 니들 마음대로 해봐. 난 니들만 할 테니까. 이게 문화 강국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문화 강국은 순수 예술인들 많이 지원해 줍니다. 대중 예술인들 지원해 줍니다. 경기에 있는 분들 다 지원해 줍니다. 열심히 지원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 지원해 주느냐? 예술인들만? No.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우리 시민 학부형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깨어있는 시민을 많이 만드는 것이 문화교육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모든 얘기들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다 한 DJ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건드리는 것을 더 넓게 확산시키고 그 주인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작업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작업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의 문화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얘기를 편안하게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스스로 비판할 수 있고 남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수위를 갖춘 토론자로 만들자. 이게 이재명이 말하는 문화 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연극을 만들듯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연극을 만드는 그 진지한 작업. 그렇게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AI교육도 시키고 역사교육도 시켜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당면한 과제이자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말을 시작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 경험을 쌓아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문화교육의 시작이자 완성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연극을 한 편 하고 나면은 연극은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연극은 공연을 처음 올리고 나서도 두 번째 공연 때 또 다른 맛이 납니다. 또 다릅니다. 매 회마다 감정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신구 선생님이나 박근영 선생님처럼 첫 번째 할 때만 긴장을 하는 게 아니고 매번 첫 번째 공연이기 때문에 매 공연을 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늘 그렇게 배웁니다. 그게 평생 학습이고 평생 교육입니다. 문화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흔적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어떤 흔적? 사람다운 흔적. 어떤 사람? 공감 능력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다른 가장 뛰어난 부분 중에 하나는 공감 능력이 남들보다 크다는 겁니다.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그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할 줄 알고 그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도자를 우리가 행복하게 만났습니다. 그거 이상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닌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문화 교육이고 그 첫발은 말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문화 교육의 유치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